삼성의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정통한 재계 관계자라는 표현이 뭘까요? 아니, 삼성 관계자면 삼성 관계자고, 뭐 재계 관계자면 재계 관계자인데 삼성의 정통한 재계 관계자? 아니,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백신을 구해올 수 있었는데, 훨씬 더 많은 백신을 구해올 수 있었는데 구속으로 인해서 백신을 구하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이 기사의 요지인 거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우리 언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삼성 일가의 구속 사례, 재판 사례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번에도 당연히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 삼성의 경영 위기가 오고 한국 경제도 위태롭다,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패턴이 반복돼서 제가 일일이 굳이 다시 소개를 드릴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할 정도인데, 이 와중에 조금 튀는 보도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하고 문제점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인데요. 1면 기사를 이렇게 좀 내려보면 독특한 기사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용 백신 확보 위에 UAE, 아랍에미리트죠. UAE 갈 예정이었다. 이 기사가 동아일보 1면에 지금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 집행유예 땐 출국 계획이 있었다. 다국적 제약사의 영향력 상당한 최고위급 인사와 면담 일정이 있었는데 법정 구속으로 출장이 무산됐다. 여러분이 이 기사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삼성으로 인한 이 경제 위기, 이 삼성 일가 구속으로 인한 경제 위기 프레임은 너무 이제 익숙하고 좀 진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와 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연계한 이슈는 새롭기도 하고,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이재용 부회장이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백신을 구해올 수 있었는데, 훨씬 더 많은 백신을 구해올 수 있었는데 구속으로 인해서 백신을 구하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지금 이 기사의 요지인 거죠. 근데 이 기사가 이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사 리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백신 도입을 논의하려 아랍에미리트 출장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방문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백신 확보 협상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알려졌다와 전해졌다라는 표현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기자가 확인이 안 된 일방의 주장을 전할 때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사의 출처가 누구냐도 봐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일 삼성의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의 정통한 재계 관계자라는 표현이 뭘까요? 아니, 삼성 관계자면 삼성 관계자고, 뭐 재계 관계자면 재계 관계자인데 삼성의 정통한 재계 관계자? 이렇게만 써놓으면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추측컨대 삼성이 좀 관련이 있는 계열사나 혹은 삼성이 포함되어 있는 경제단체 관계자 정도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한국의 이제 취재 환경에서 저는 익명의 관계자를 기사로 쓰는 게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요한 단독 보도, 신문의 일면에 내걸 만한 단독 보도에서 익명의 관계자 멘트로만 근거로 기사를 쓰는 건 위험하죠. 그래서 알려졌다, 전해졌다 이렇게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점도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사가 누구의 단독이냐라고 하는 좀 의문도 좀 들긴 하는데, 오늘자 한국경제 2면입니다. 한국경제 2면 이 톱에는 한국만 CEO의 과도한 형사책임, 이재용 구속 유감, 뭐 이런 재계 입장 대변하는 우리가 늘 보던 프레임의 기사가 있고요. 이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백신 확보하려 출국 준비했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소식은 동아일보와 한국경제 두 매체만 다루고 있었는데, 동아일보는 1면에 부각을 했고 한국경제는 2면 가장 하단에 이 기사를 썼습니다. 동아일보는 훨씬 더 이 기사의 가치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언론들은 다루지 않았고요. 근데 포털에서 이 이슈를 검색해보면요, 포털에서 이재용 코로나, 이재용 백신 단독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쳐보니까 자, 단독 기사가 동아일보 기사가 두 가지가 보이죠. 8시간 전에 뜬 기사,
그리고 이제 8시간 전에 뜬 기사가 있고, 아래 보시면 한국경제가 20시간 전에 뜬 기사가 있습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 한국경제는 20시간 전에 이재용이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라는 단독 기사를 썼고, 동아일보는 8시간 전에 이 기사들을 냈습니다. 동아일보가 늦었죠. 근데 단독이라고 동아일보가 끝까지 이렇게 이미 한국경제가 썼음에도 언급하고 있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쓴 한국경제가 이면 하단에 배치한 반면에 늦게 쓴 동아일보는 일면에 가장 부각될 수 있는 일면에 배치를 했다는 점에서도 뭔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사면에서도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쓰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쟁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논박을 해서 판결의 부당함을 언론이 호소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판결 쟁점이 아니라 자꾸 외부적인 요소들, 한국의 경제 문제, 삼성 기업이 무너지는 문제, 경쟁력에 대한 문제, 이제 나아가서는 코로나, 사람들이 가장 예민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이슈와 연계해서 아니 이재용이 있었으면, 구속되지 않았다면 백신이 더 많아졌을 거 아니냐, 이렇게 유도하는 보도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성사됐던 것도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다른 임원들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이슈죠. 꼭 이렇게 개인한테 너무 의존을 해서 뭔가 이재용이 구세주인 양 드러내는 보도도 문제고, 이걸로 말미암아서 판결에 대해서 좀 다른 이슈를 끌어내려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식상해진 이 경제 위기, 삼성 위기 프레임을 좀 반박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신문 한겨레 경향이 이 문제를 조명했는데, 서울신문 기사를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총수 법정 구속과 주가 무관, 삼성 관련주 시총 17조 회복이라는 기사입니다. 이거 보면서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선고가 되고 이제 재판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이제 분석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 기사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CEO가, 경영진이 구속됐다고 해서 주식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영향은 단기적일 수는 있으나 구속 직후에 주가가 떨어진 건 맞으나 이후에는 금방 회복이 됐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절대 변수가 아니다라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이렇게 지적을 하죠. 증권가에서는 그룹 총수의 부재가 그룹 경영의 위험 요소인 것은 맞지만 주가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본다. 실제로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강조하는 언론에선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팩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전반적으로 삼성이 겪을 만한 이제 위기나 이런 거는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 효과를 너무 부풀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면서 불현듯 옛날 기사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지금 검색해서 보여드리는 이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중앙선대 기사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3번째 도전, 이번에도 장담 못하는 이유, 스포츠 외교 현장에서 뛸 선수가 안 보인다 라고 하면서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의 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유치 못한다, 그래서 그를 사면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당시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이건희 전 회장 이유 있는 사면론, 능력 있는 장수에게 싸울 기회를 줬으면 이라고 하면서 기사의 리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면의 목소리는 삼성 내부보다 외부에서 더 크게 들린다. 스포츠계 위상으로 보나 IOC 네트워크로 보나 이 전 회장의 역할이 절실한 현실이다. 그리고 오늘 이 기사를 쓴 동아일보는 2009년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 결정되자 이런 사설을 썼죠. 사면되는 이건희 회장, 국민 기대 부응하기를. 그리고 매일경제는 우선 평창올림픽 유치의 전력, 그 후 경영 복귀 가능성, 이건희 컴백, 평창 탄력 받았다. 이건희 전 회장이 사면되기 전에 구속 상태일 때 언론은 지속적으로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그가 필요하다라는 이 언급을 계속했습니다. 일종의 애국심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염원인 이슈를 이용해서 이 인물의 부정부패로 인한 처벌에 대해서는 외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번 백신, 이재용 부회장이 코로나19 백신을 구하러 가려고 했었다, 이런 보도가 이 보도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런 요구, 추후에 코로나19 극복 국면에서 이재용 회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사면론을 꺼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의 본질은 부정부패입니다. 뇌물이고요.
이게 법치를 이야기하는 보수 언론이라면 지금까지 법에 따른 이 결과를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자꾸 혹은 법의 쟁점에 대해 논쟁하는 게 아니라 자꾸 경제 얘기 하다못해 이제는 과거에는 평창 이제는 코로나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어떤 이유를 둘러대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죄는 덮어지지 않고요. 이 경제 위기 이런 부각하는 프레임이 어쩌면 우리의 눈을 더 가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